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0년 8월 9일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친문에서 반문으로 돌아서는 사람들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인물들이 있는가, 몇몇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저희도 자주 소개해드리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죠. 이 외에도 참여연대에서 경제금융센터장을 했었던 회계사 김경률 씨도 있고, 또 얼마 전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의 그 통화 내용을 폭로했던 민변 소속의 권경애 변호사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현재는 통합당에 입당한 김근식 전 경남대 교수도 있는데요. 이들이 왜 친문에서 반문으로 돌아서게 되었는가, 그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을 문재인 정부로부터 등을 돌리게 만드는 가장 공통적인 이유는 이 문재인 정부 사람들의 위선인 것 같습니다. 입으로는 정의와 공정을 외치지만 누구보다도 반칙과 특권을 일삼아 온 데서 굉장히 분노를 느끼더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입으로는 개혁을 외치고 뭔가 민주적 통제를 외치지만 알고 보면 이 문재인 정부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이 뭔가 전체주의적 독재를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다 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위선적인 행태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친문에서 반문으로 돌아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진중권 씨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진중권 씨는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자신이 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뭔가 등을 돌리게 되었는가? 자,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얼마 전에 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작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주변이 문제라고 하더니 왜 이제 와서 말을 바꾸었냐고 묻더군요. 즉, 왜 이제 와서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저격하느냐, 이런 질문을 한 모양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진중권 씨는 대통령에게 크게 3번 뜨악했던 적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극렬 지지자들의 행패를 민주주의를 다채롭게 해주는 양념이라고 정당화했을 때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분이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때만 해도 아직 대깨문들의 폐악질이 막 시작된 시점이라 그냥 넘어갔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세월호 방명록에 아이들에게 미안하다, 고맙다라고 적은 것을 보았을 때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미안하다라는 말의 뜻은 알아듣겠는데 도대체 고맙다라는 말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아직도 나는 그 말의 뜻을 합리적으로 해석할 방법을 못 찾고 있습니다. 자, 결정적인 것은 3번째였습니다. 올 초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조국 전 장관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고 했을 때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분명해졌지요. 이게 그냥 주변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 자신의 문제였던 겁니다. 그때 결론을 내린 겁니다.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이 대통령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대통령은 허수아비라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물론 이 모두가 측근들의 장난이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대통령의 뜻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겠지요.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더니 자신들이 누리는 반칙과 특권은 아예 제도화하려고 합니다. 조국의 위선은 그 개인의 위선이 아니라 정권의 위선이자 민주당의 위선이자 대통령의 위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를 목숨 걸고 비호한 것이겠지요.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중권 씨는 문재인표 개혁에 대해서도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오늘 올라온 페이스북 글인데 문재인표 개혁은 곧 그레샴의 법칙이다 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원리가 사회 전체에 관철되어 갑니다. 소신과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밀려나고
그 자리를 정권에 충성하는 무능하고 부도덕한 사람들이 차지합니다. 그것을 저들은 개혁이라 부르며 그것을 목숨 걸고 관철시키려 합니다. 실성했어요 라고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네, 두 번째로 권경의 변호사의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MBC의 검언유착 보도와 관련해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설전을 벌인 바 있는데요. 자, 권경의 변호사는 민변 소속이죠. 그리고 과거 행적을 보면은 전형적인 친문의 길을 걸어온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미 FTA 체결에 반대하기도 했고 국가보안법 수사 중단 촉구 활동에 앞장서 왔습니다. 또 박근혜 정부를 규탄하는 시국 선언에도 두 차례나 이름을 올린 바 있습니다. 자, 이랬던 친문의 권경의 변호사가 왜 반문이 되었는가? 자, 그 배경에 대해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이런 글이 등장합니다. 네, 지난 8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권언유착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잠깐 올렸었는데 그 중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지난해 9월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당일 김호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총장이 윤석열 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 구성을 제안했다는 보도를 보고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다라고 합니다. 스카이캐슬이 끝나고 하우스 오브 카드의 시작이냐라는 간단한 글을 올렸다. 특정 누군가가 보라고 쓴 글이었다.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것을 아니까. 5분도 채 지나기 전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전화가 왔다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이 즉 9월 9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임명됐던 그 날이 이 정부의 검찰 개혁안에 대한 적극적 응원이 의심으로 바뀌었던 변곡점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 꽤 유혹적인 회유의 거래 제안도 왔었고 입을 다물라라고 하는 직접적인 경고와 압박도 꽤 여러 차례 있었다. 당신은 정말 나 하나쯤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것은 일도 아니겠구나 하는 그런 두려움을 느꼈다.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도 없던 압박과 공포였다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네, 사실 권경의 변호사뿐 아니라 진중권 씨도 그렇고 김경률 회계사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국 사태를 기점으로 많은 사람들이 친문에서 반문으로 돌아섰죠. 왜냐하면 그 사태를 통해서 이 정부의 위선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났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 권 변호사는 조국 사태 이후에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라든가 윤미향 사건이라든가 이런 여러 사태를 거치면서 점점 이 정부의 위선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느낀 것 같습니다. 자, 지난해 청와대 울산시장 그 선거 개입 사건 때 정부 인사들에 대한 그 공소장이 공개가 됐었죠. 그때 권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소장 내용은 대통령의 명백한 탄핵 사유이고 형사처벌 사안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또 윤미향 사태 때는 위안부 할머니에게 보낸 후원의 마음이 제대로 쓰였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정파적 이해 득실의 윽박으로 방어하려는 태도야말로 천박함의 발로이다라고 이렇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번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미 지난 4월 6일에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미 그때부터 권 변호사는 이 사건이 여권에 의한 작전이다라고 규정을 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범죄자들과 어울려 작전을 한 자들은 무려 MBC 박문진 이사였고, 즉 한상혁 위원장을 가리키죠. 또 공직기강비서관이었으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가리킵니다. 또 검찰 인권국장이었다. 네, 역시나 지금 열린민주당의 최고위원인 황희석 씨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즉, 이 세 사람이 즉 한상혁 방통위원장,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황희석 이 사람들이 MBC와 짜고 또 범죄자들, 제보자 지모 씨를 포함한 이 범죄자들을 이용해서 이런 작전을 벌였다라는 것이죠.
또 참여연대에서 경제금융센터 소장을 지냈던 김경률 회계사, 지금은 경제민주주의 21 대표를 지내고 있는데, 이분도 연일 사안 사안마다 이 문재인 정부를 아주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지난 조국 사태 때 완전히 돌아섰죠. 당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 조국은 적폐청산 컨트롤타워인 민정수석 자리에서 시원하게 말아 드셨다라고 아주 강하게 비판한 후에 이 참여연대를 탈퇴했습니다. 이후에도 참여연대 출신에 대해서 입을 막고 눈을 감고 넘어가는 행위가 조국 사태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라고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조 전 장관을 옹호하는 세력을 보면서 광기를 느꼈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외에도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있죠. 최근 발표한 논문에서 운동권, 바 세력이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뿐 아니라 강준만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도 지난 4월에 출간한 책에서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조국 사태에서 문재인은 최소한의 상도덕마저 지키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냈던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도 대깨문들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죠.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친문에서 반문으로 돌아선 사람들의 면면을 한번 살펴봤는데, 최근 부동산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 온라인상에는 이 문재인 정부를 조롱하는 글들이 갈수록 넘쳐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재인 호외에서 정말 탈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